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윤호쌤 혹시 저거 가끔씩 좀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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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확실히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학성고가 그래도 문제를 열심히 낸다. 기출도 변형해서 좀 내려고 노력하고 문제 구성도 좀 나쁘지 않다. 매번 느낍니다. 네. 일부러 좀 단답형도 계속 내려고 하고 애들 변별하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순서대로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 2, 3, 4번은 쉽죠. 쉬운데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공비의 세제곱이 8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이 공비의 세제곱이 8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들 혹시 교과서를 다 정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가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물어볼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있는데 병윤쌤? 예.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죠? 이제 이게 생각보다 제가 여쭤봤을 때 정의를 올바르게 대답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없었거든요. 대근쌤 뭐죠?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 좋아. 네. X에서 X라는 함수 중에서 그렇죠. 저게 핵심입니다. 저거를 빼먹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정역 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X를 만족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항등함수라 정의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교과서에 보면 7종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역, 공역을 언급하는 분이 잘 없어요. 네, 실제로 수업하실 때도 보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이런 걸 꼭 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당연히 세제곱근은 3개가 존재하잖아요. 허수까지 확장한다면.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는 조금 교과서에 애매하게 나와 있긴 한데 지도서에는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인 수열만 다루겠다. 네, 요것만을 다루겠다 해서 저희가 굳이 허수를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걸 원래 고민 안 하게끔 주긴 줍니다만 학교 내신 문제 한계가 아닌가 뭐 그렇고요. 그리고 4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나 좀 이슈가 많은 문제입니다. 매번 좀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 말고 그러니까 내신 기출이나 시중 교재 문제에 이게 매번 논란이 되게끔 탄젠트가 끼어서 나오는데 얘는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정확히 써놨더라고요. 정역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네. 그러니까 이 멘트가 없는 채로 그냥 다음 보기 중 fx 플러스 2가 fx를 만족한다. 보기에서 만족하는 걸 골라라. 이랬더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 x값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젠트는 일단 다 걸러라. 이렇게 좀 문제가 갑론을박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시험 치는 경우도 덜어 있었고요. 해서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잘 써줬다 문제를. 네, 그렇습니다. 하고 뭐 요 뜻은 뭐 어렵지 않죠. 이게 애들한테는 좀 확실히 상기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교과서를 잘 읽어보셨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주기함수의 정의가 뭐죠? 주기함수의 정의가 이게 여기 P라고 써놓고 얘를 만족하는 양수 P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정의역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게끔 해주는
P가 존재하면, 예, 그러니까 0 아닌 P가 존재하면 저희가 이제 주기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 중에서 양의 상수, 최소의 양의 상수 P를 저희가 주기라고 정의하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딸려 나오는데, 상수함수는 주기함수가 맞을까요? 상수함수는 주기함수가 맞죠. 정의에 잘 부합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P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네. 그런데 주기는 존재할까요? 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기는 존재하지 않는 주기함수입니다. 교과서 정의대로라면요. 물론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 자기 입맛대로 얼마든지 변형해서 수업 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 학생들한테는 학교쌤이 마땅한 대로 해야 한다. 좀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교과서 서술대로라면은 얘는 주기함수는 맞지만 주기는 없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뜻을 좀 2라고 치고 이 뜻을 좀 가져가자면 얘는 주기가 2다. 그러면 틀린 명제죠. 이거 틀렸죠. 네. 주기에 적절한 자연수를 곱하면은 2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기가 1이어도 되고요. 주기가 4분의 1이어도 됩니다. 네. 근데 주기가 예를 들어서 3분의 5 이런 건 될 수 있을까요? 주기가 3분의 5. 그럼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해서 얘가 2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얘는 주기가 3분의 5는 될 수 없겠죠. 네. 해서 이런 숫자들 예시도 좀 들어주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은 그냥 실수를 주의하자 정도. 얘들 고질병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얘가 10 얘가 10이네. 여기 n이네요. 네. 애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하죠. 네. 이게 지금 여기다가 공차를 몇 번 다음에 얘가 나오니 하면 맨날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초항이 얘인데 초항을 얘로 착각을 많이 하죠. 초항을 착각하지 말자.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공차를 n 플러스 한 번 더해줘야 얘가 10이 된다. 네, 요거를 좀 한 번 정도 좀 언급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문제는 되게 쉽죠. 6번은 너무 쉽습니다. 네, 둘레 길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2R분의 2R분의 B, 2R분의 C 해서 바로 나오죠. 7번 역시도 쉽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7번에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굳이 6과 5를 썼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요게 맞죠, 원래라면. 왜냐? 6과 5를 썼기 때문에 A, B가 두 개가 실수로 확정이 되거든요. 예, 합과 곱이 이제 실수를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7번은 이제 실수열인 걸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되는 경우고요. 아까 2번과는 조금 다르죠. 예. 8번은 공원점을 잘 찾아라. 공원점이라는 건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예. 한 원위에 있는 점들을 저희가 공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냥 의사소통하기가 편한 것 같아서 저는 사용을 하는 단어고요. 공원점. 이게 A, C, D, B가 한 원위에 존재하죠.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30도. 이게 A, C, B가 30도라는 조건이 생기죠. 밑에가 60도니까. 네, 그래서 공원점이 생기고 또 하필이면 얘가 또 지름도 되니까 네, 지름도 되니까 너무 심플하게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코사인 법칙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직각을 찾아라. 요 정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번은 역시나 무난한 부등식입니다. 근데 요거조차 어려워하는 애들 많죠. 안타깝고요. 10번은 그냥 코사인 법칙을 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AP, AS, PS가 다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에는 6요소가 있다. 6요소 중에 3개가 제대로 확정이 되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안다. 그래서 결정 조건이 있죠. 결정 조건. 이거는 제가 미적분 수업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미적분 할 때 3도극 파트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네가 구하기가 힘든 거랑 네가 구하는 게 불가능한 거는 다르다. 세 변 길이가 주어지면 뭐 아무리 변 길이가 더러울지언정 모든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확정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사인 값도 확정이 될 거고 당연히 넓이도 확정이 될 거고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확정이 된 거다. 얘 역시도 두 변 길이의 끼인 각이 주어지면은 그 끼인 각의 대변 길이가 구해질 거고 그게 더러울지언정 구할 수는 있다. 근데 특히 얘를 잘 못 봐요, 애들이. 얘를 잘 못 봅니다. 해서 애초에 그냥 한번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 변 길이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를 한번 구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1, 세타 2죠. 사실 이제 미적분이 아니면 얘가 특수각이 아니면 곤란하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수원에선 특수각의 형태가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조금 계산이 편리하게끔 뭔가 나오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겁니다. 네. 이게 수능 특강에 보면은 수능 완성 문제죠. 수능 완성 문제 중에 그 21년 수능 완성 그 실전표 문제 중에 공원점 찾는 문제가 있는데 얘가 딱 특수각이 안 나오는데 대신에 다른 게 조금 각도들에 대한 코사인 값이 좀 편리하게 나와 있어서 계산이 좀 간단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해서 얘가 특수각이 되든지 아니면은 얘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삼각형의 변 길이를 맞춰서 얘를 풀 수 있던지 둘 중에 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를 꼭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여튼 요거는 좀 연습을 시켜서 몇 번 시켜보시면 아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이를 암기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일부러 시키진 않는데 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너네도 편하면 암기해라 그냥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0번 역시도 세변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좀 귀찮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아마 다들 설명하실 것 같은데 저는 피타고라스 힘들게 하고 있으면 진짜 개 분노하거든요, 완전. 그러면서 이제 얘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36, 48,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제 너희 설마 36제곱, 48제곱 하고 있을 거야? 분노하죠. 예. 뭐 아시겠지만 3대 4대 5니까 60이겠죠. 예. 근데 이게 수원 그 지수로그 단원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길이와 기울기가 주어지든지 평행이동과 기울기가 주어지든지 항상 두 가지 테마 중에 하나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 예,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간단하게 하기. 그 다음 11번은 저희가 이제 미적분 등비급수에서 많이 보게 되죠. 네, 이게 뭐 얘는 제발 닮은 비를 생각하면은 넓이 비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문제 난이도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12번이 많이 중요하죠. 12번. 12번이 이게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별거 아닌 난이도죠. 그리고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뭐 많은 그 이해를 제가 뭐 못 시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얘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은 얘가 있을 거고 얘를 빼면은 당연히 얘가 되지 않겠냐. 이거를 애들이 암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의 합으로 정의됐는지는 보지도 않고 SM만 나왔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 학생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를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뭐 TN이라는 어떤 애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얘는 뭘까? 이 질문을 하면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여기 앞에까지 더한 걸 빼겠대. 그럼 뭐가 남아?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게 어떤 포인트가 어려운지 아니면 대답을 뭐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근데 무서워서 그런 거면은 그게 진짜 이게 진짜 무서워서 그런 애들 딱 표정이 티가 나는데 막 해맑게 웃으면서 멍청하게 대답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AN요? 이러면서
다행히 이거는 NaN인데, 참 이거는 왜 모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얘가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요때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시그마만 나왔다 하면은 이 생각을 못 한다는. 네, 그래서 얘도 SN이랑 똑같이 이걸 뺄 수 있다. 네, 좀 이 얘기를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등차수의 합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SN이 n제곱 플러스 2n 빼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다. 얘는 이게 상수함이 0이 아니니까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다. 합이 아니다. 이 내용이 필요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구할 때는 마치 얘가 없는 것처럼 구해도 상관이 없다. 네, 없는 것처럼 구하고 이 최고차항 계수의 2배가 항상 공차가 되죠. 그리고 이제 A1과 S1이 항상 같다는 그 불변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은 계수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3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돼야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 존재하기 때문에 n이 2 이상일 때 이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A1은 따로 S1로 구해주셔야겠죠. 얘는 2가 될 겁니다. 실제로 다르죠. 네. 해서 요 등차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빨리 구하는 거 역시나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언급했나요? 네. 저번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네, 이렇게 식이 되죠. 이거를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보면요, 2분의 d의 n제곱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1이 나와야만 합니다. a1이 나와야만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n으로 묶여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1차항 계수만 남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d가 있어야 얘가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a1이 남아있어야 a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항이 이때는 공차를 d라고 했고 이렇게 주어질 건데, 보시다시피 이 관계가 항상 일정하겠죠. 항상 일정합니다. 이 관계가. 해서 SN이 만약에 뭐 4n제곱 빼기 3n으로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AN은 요 개수의 2배가 공차였죠. 그래서 8n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당연히 등차수열은 상수항만 이제 남았는데 얘가 S1과 A1이 똑같다는 걸 고려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7이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거꾸로 얘가 나와 있을 때도 합을 좀 구하는 걸 생각하시면 개수가 절반이 될 거니까 바로 4n제곱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1과 S1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합이 1 나와야 돼서 개수합이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계산은 심플하죠. 근데 주의할 거는 A1이 따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따로 꺼내서 써주고 두 번째 항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1, A2분의 50 하고요. 그 다음에 K는 2부터 11까지는 요 등차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3분의 1 하고, 제가 요게 빼면서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5가 남겠죠.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네, 13번입니다. 13번은 혹시나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형 1, 2 루트 7 바로 나오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한 변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 중점 연결하고 네, 이런 삼각형인데 AME 예,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얘가 1이고요. 여기가 2죠. 근데 여기가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릴 건데 여기가 1, 2, 루트 7이죠. 예, 이게 바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요게 지금 직각이죠. 예, 얘가 직각이 됩니다. 얘가 직각이 될 거고, 이거는 뭐 왜 직각이냐 하면 여기가 이게 변 길이가 똑같잖아요. 2등변.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30도고요. 30도가 잘리고 나면 90도가 남습니다. 예, 여기가 1이고요. 얘가 2루트 3이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2 루트 13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2루트 3이니까 역시나 얘가 세변 길이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아무데나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굳이 뭐 다르게 풀어보자면 헤론의 공식을 통해서 넓이를 세변 길이 가지고 구한 다음에 얘가 4R분의 ABC를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번하고 마지막 21번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순서대로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저희가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고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해서 1, 루트 3, 3, 3 루트 3 이렇게 놔도 관계가 없다 얘들아. 좀 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A, B, C가 세타다. 여기가 지금 세타거든요. 네. 재혁쌤 혹시 저 잘 되고 있나요? 녹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A, B, C가 지금 세타라서 요거를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죠. 저희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그어주면요. 여기는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저희가 알고 있죠.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네.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고 코사인 법칙을 2번 적용해서 AC제곱이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코사인 세타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이제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 등장하거든요. 혹시 브라마-구타 공식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요거는 공식을 암기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수업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얘가 이게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건데 여기서 얘는 뭐 사인 세타랑 똑같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얘를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고 나면 저희가 AB 더하기 CD가 나오죠. 그쵸? 네, 그리고 얘가 요게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저희가 쓸 수 있죠. 사인이 양수니까. 쓰고 나면은 이제 얘가 네, 이렇게 코사인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왜냐면은 제가 지금 ABCD를 쓴 건 당연히 상수거든요. 저희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얘네가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냥 ABCD로 잘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넣고 나서 정리를 하면 예, 헤론의 공식이랑 좀 이제 생김새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넓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S가 거의 똑같습니다. 얘가 될 거고요. 얘가 됩니다. 네. 해서 이거 자체를 그냥 냅다 암기시키는 것보다는 요거를 이 보이는 과정을 뭐 빈칸을 뚫어가지고 뭐 지도를 하시든지 뭐 테스트 치든지 해서 요거 대각의 파이인 거 첫 번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얘네가 등식 같다 해서 쓸 수 있는지 두 번째랑, 그리고 요 넓이가 이제 두 변 길이에 2분의 1하고 사인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지랑, 네, 파이 빼기 세타 똑같은 거 당연히 알지? 요거 하나 물어보는 거랑. 요 개념들이 다 담기기 때문에 공식을 그냥 암기시킨다 요 느낌보다는 얘를 한번 이해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아이디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공부시키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름도 있고 하니까 애들 좀 호기심도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극이 안 되겠지만. 네, 해서 1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네. 두 함수, 탄젠트, 그 다음에 코사인, 요게 있는데,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집합 A를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얘가 A다. 점근사. 네, 그리고 B를 이렇게 A의 원소를 들고 와서 G에다 넣겠다 이거죠. 첫 번째 기억. M은 2이면 했습니다.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좀 이게 바로 일반화를 시키는 건 너네가 어려울 거다. 특수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너네가 이 상황이 이 새로 정의된 함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라. 그러다 보면 몇 개 넣다 보면 일반화가 될 거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아마 비슷하지 싶은데 이때 집합 원소 개수가 1개다. 일단 보시면 얘가 이제 mx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 꼴일 때 정계선이 되죠. 단 n은 정수다. 네. 해서 제가 이제 요 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x는 2n분의 파이 n분의 n 파이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2배 해서 들어가니까 코사인 얘가 n분의 파이 n분의 2n 파이 하게. 그러니까 뭐 얘를 통분해서 써주면 이렇게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고 이때 m이 2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넣어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코사인 2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다. 요 값이 될 수 있는 거 보는데 n은 정수니까 넣어보면 0을 넣으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2분의 3파이. 해보면 얘가 저 똑바로 썼죠? 네. m값 2면은 요게 코사인 2분의 파이면 0이죠?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면은 또 0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홀수파이니까 계속 이제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1만 나오죠. 그래서 원소 개수가
하나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NB가 3일 때,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할 텐데, 어려워 할 텐데, 요 상황을 잘 보시면요. 이게 n분의 파이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0, n에다가 0부터 어디까지 넣는 게 좀 유의미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m 들어가는 순간이면은 2파이가 더해지죠. 예, 그래서 어차피 2파이가 더해지면은 0을 넣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니까 제가 예, 여기까지 넣는 게 이제 한 바퀴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한 바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0을 넣었을 때랑 n-1을 넣었을 때를 보시면 예, 0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n-1을 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 각도의 합이 딱 2파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2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m이 홀수냐 짝수냐의 관계가 전혀 없고요. 예, 똑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다. 예, 똑같은 게 있을 거다. 근데 이제 홀수냐 짝수냐는 어떤 걸 저희가 얘기하게 될까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얘가 4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5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얘는 얘랑 짝이 지어질 거고 얘랑 짝이 지어질 거고 네. 얘가 코사인 5분의 5파이 코사인 파이잖아요. 마이너스. 그쵸? 네. 얘는 얘 혼자 덩그러니 남겠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짝 지어져서 한 개, 짝 지어져서 한 개, 얘는 하나 더 추가, 그래서 3개인 거죠. 네, 4면은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의 차이는 이게 대칭적으로 모든 게 결정될 거냐. 짝수, 홀수, 죄송합니다. 그쵸, 4, 죄송합니다. 4면은 전부 다 대칭이 될 거냐. 5면은 대칭 다 되고 나서 중간에 하나 남을 거냐. 요 차이죠. 예, 얘가 m개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예, 해서 최소값이 3인 거는 이렇게 써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이면 잘 어려울 거예요. 이 교육청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몇 개 있었죠. 예. 저희 그 사인, y 좌표가 몇 개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기니디 합답형 문제 있었거든요. 예. 디귿. 이제 이게 다 했으면 되게 쉽죠. m 값이 홀수면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항상 0이다. 홀수면 중요한 게 요 중간에 하나가 딱 남는 데 있죠. 중간에 하나. 예. 그리고 뭐 요게 홀수라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 정수가 들어가잖아요. n자리에. n자리에 정수가 들어갈 건데 2n 플러스 1이면은 이게 홀수니까 얘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겠죠. n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m 값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1이 돼서 코사인 파이가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 더하기 1, 0. 여기 집합 B의 원소가 반드시 0이 존재하게 됩니다. 해서 모든 원소의 곱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은 쉽게 참입니다. 네, 니은이 사실상 더 어렵죠. 네. 음. 16번입니다. 얘는 이게 그 네모 박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네, 7월 21번 문제인데 똑같거든요. 상황이 완전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숫자만 바꾸는 거고요.
예. 지금 공차가 D고 모든 항이 자연수다. 공차 D가 있고 얘가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초항이 자연수죠. 초항이 자연수고요. 그 다음 항도 자연수인데 공차가 D라고 했는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뺐을 때 이게 또 뭐 당연히 정수가 될 건데 만약에 공차 D가 음의 정수가 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음의 정수가 되면 언젠가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차 D 역시도 자연수입니다. 얘도 자연수다. 얘도 자연수입니다. 자, 그리고 A1이 DE 하고요. 그 다음에 40보다 크다 A8이. 그리고 50보다 작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죠. A1 플러스 7D입니다. 7D인데 얘가 D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8D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40보다 크다 했으므로 D는 5보다는 크겠죠. 그쵸? D는 5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 얘가 A1 플러스 7D라는 건 당연히 A1이 가장 작을 때가 1이죠. A1이 자연수기 때문에 가장 작을 때가 1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50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얘는 5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D는 넘겨주면 7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공차 D가 자연수라 했으므로 6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다음 얘가 지금 A2 그 다음에 AK A의 2K 플러스 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네.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비록 저희가 공차 D를 구했다 할지언정 사실상 처음에는 공차 D를 구하는 게 안 느껴져서 저걸 못 구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럼 못 구하고 시작하게 되면 초항 몰라, K 몰라, 공차 몰라. 모르는 게 3개나 되는데 등비중항식을 쓰자니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좀 공차 D를 만약에 못 구했어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은 게 좀 이런 식으로 내가 등비중항식을 쓰겠다 마음먹은 이유는 얘를 계산했을 때 이게 없어지죠. 네. 이게 A1 제곱이 없어진다. 그래 A1 제곱이 없어지고 나면은 심지어 여기 공차를 못 구한 상황이었더라도 얘를 쭉 전개하게 되면 전부 다 D가 붙어 있으니까 또 D도 한번 약분이 되는 좀 상황이 심플해지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써본 거다.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왔으니까 제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비중항밖에 없다. 좀 이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해서 써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쭉 정리를 하면 그냥 되거든요. 얘가 A1이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A1이 D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거를 부등식을 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조건이 K가 어떤 말이에요? 네, 없구나. 네. 이게 그냥 K에다가 순서대로 그냥 숫자를 넣어봐도 금방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1 넣으면 음수고요. 2 넣으면 4 빼기 8 음수고요. 3 넣어도 9 빼기 12 음수고요. 네. 4 넣으면은 딱 정확히 2가 되죠. 자연수가 됩니다. K가 4일 때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부등식을 볼 것 같으면 얘니까 차라리 얘를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죠.
요걸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K가 1, 2, 3, 4까지 되겠죠. 5는 안 되잖아요. 그쵸? 5는 안 됩니다. 5는 넣으면 9잖아요. 6부터는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어차피 K가 1인 거는 안 되는 걸 저희가 요게 대입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K 후보군을 이렇게 구하고 대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여튼 초항이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공차를 19번 더 했다 하시면은 심플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은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18, 19, 20 전부 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번은 한번 다시 언급하자면, 요거 풀이를 좀, 요렇게 있으니까, 얘가 초항이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뭐 모른다 쳐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전부 다 약분을 다 하고 나면은 남는 게 R의 5승 플러스 1이 3이다. 그래서 R의 5승이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거의 암산이 그냥 되죠. S10을 이렇게 5개 항으로 2개를 쪼갭니다. S5랑 얘가 이렇게 2개로 쪼개면 얘는 공비가 R의 5제곱이죠. 얘는 1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해서 그냥 암산이 손쉽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근데 애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알려주고 나중에 좀 지나서 이렇게. 네, 21번입니다. 기출문제를 상당히 열심히 변형을 하셨더라고요. 얘는 참고로 3월 교육청 문제일 거거든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마지막 해여서 가나형. 그리고 가나형 마지막 해고 애들이 선택 과목이 결정이 돼 있던 첫 해이자 마지막 해. 굉장히 괴랄했던. 그리고 이제 21년 시행부터는 통합이 됐고요. 지금의 수능 형태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다. 여기가 4분의 3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학생들한테 일단 원주각 체크 다 하라고 시키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거 다 체크해둬라, 일단. 요거를 다 체크를 해둬라. 여기가 알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넓이비가 나와 있는 게 여기가 9대 64죠. 여기가 9대 64라는 건 닮은 비가 3대 8이라는 거죠. 3대 8입니다. 그리고 대응변이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가 대응이죠. 그러니까 얘를 제가 3K, 8K, 3M, 8M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이는 게 여기가 10이고 8이죠. 얘가 3대 2입니다. 그쵸? 얘도 대응변이 얘랑 얘거든요. 얘가 2K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정수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M을 2X, K를 3X라고 두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K, 3X, 여기 9X죠. 여기 9X가 될 거고요. 얘는 16X죠. 9X. 그 다음에 여기 24X. 여기가 6X.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 변 길이가 x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얘도 x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코사인 값을 아직 활용을 안 했죠. 얘를 물어보는 거죠. 이 삼각형도 코사인 법칙을 가리키는 식이 동일합니다. 대변이 동일하죠. 네, 해서 여기 CD죠. 네, CD 길이의 제곱은 네, 여기 ACD에서 한번 BCD에서 한번 코사인 법칙을 2번 써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얘가 12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25x죠. 그래서 25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2의 25x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똑같이 얘가 여기서는 30x죠. 하고 빼기 64. 더하기 64. 빼기 2배. 30x의 8의 4분의 3입니다. 네. 요거를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가 나오겠네요. 네, 요거는 그냥 쉽게 가능하죠. 요거는 풀어주시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5분의 2가 나오고요. 5분의 2가 나오는데 요걸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또 되게 굉장히 깔끔하게 얘가 6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CD 길이가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좀 우연의 일치로 얘가 2등변이죠. 여기가 알파고요. 그럼 이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알파입니다. 네. 이거 하필이면 각이 2등분이 되네요. 네. 근데 여튼 이 사각형의 넓이를 물었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는 물론 지금 외접원에 반지름 묶고 있죠. A, B, C, D 외접원 사인 알파분의 8 하면 되겠죠. 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4분의 루트 7분의 8 하면 외접원 반지름 2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 물었는데 넓이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그냥 얘를 공통변 끼고 있으니까 여기 삼각형 하나, 여기 삼각형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통적이죠. 2분의 1에 25x가 공통이고 25x 하면 10이죠. 거기다가 사인 알파까지 공통이고요. 그럼 이제 3 더하기 12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넓이를 구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한번 해보면 여기 전부 다 합치면 31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사인 알파가 얘고요. 얘가 15죠. 네, 그러면은 약분을 해주면은 얘가 4분의 75 루트 7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얘가 넓이를 보시면 8 빼면 2분의 15죠. 네, 2분의 15는 어차피 2번 나올 거고요. 요거 한번 할 거니까 2분의 6 빼면은 2분의 25고요. 그 다음에 12 빼면은 2분의 7이고요. 그러면은 2가 2번 빠져서 4고요. 5 한 번에 15 한 번이니까 75고요. 루트 7이죠. 똑같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계산을 줄일 수 있겠죠. 얘는 좀 요게 우연의 일치로 같다 보니까 된 거고 만약에 달랐으면은 조금 뭔가를 해줘야겠죠. 다른 방법으로. 얘는 이제 뭐 바로 구해질 건데 얘가 지금 잠시만 얘가 맞다 3인 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쓴 것 같은데 여기 지금 3대 8인 거 아니까 바로 3인 걸 쓴 거죠. 8 하고 나서 3 아니면은 얘가 4대 1이니까 여기가 4대 1 여기가 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4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뭐 질문 있으실까요? 해서 딱 난이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단답형 애들 조금 어려워할 거랑 15번 어려워할 거, 그 다음 16번 15, 16, 21 요거 빼고는 애들이 그래도 좀 열심히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15, 16, 21은 어렵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학상 진행하겠습니다.